안녕하십니까, 폴입니다. 너무 요즘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 OOTD로 여러분을 뵙지만,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 외에는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댓글로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좀 뜸하신 분들은 또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 여러분, 연말이에요. 그래서 모임도 많고, 너무 뭐, 일도 바쁘고, 또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직종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아주 바쁜 연말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되게 차분히 있고 싶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좀 조용히 보냈으면 하는 연말을 지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짜잔, 책 소개를 하는. 서론이 좀 길었나요? 너무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해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책을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쉬고 퇴사를 하면 더 많은 책을 읽을 줄 알았는데 그 전보다 책을 적게 읽는다는 이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보여지는 부분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 읽는 시간보다는 시장을 조사하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쏟게 되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차분해지면서 한번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선택했습니다. 빛이. 이 책은요,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는 장지연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 저한테 언니 이 책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 봐봐 해서 제가 알게 된 책이고요. 딱 보자마자 바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 장주연님 작가님은 실제로 작가님이세요. 라디오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더 정말 글을 잘 쓰신다. 왜냐면은 주제들이 다 제각각 나뉘어져 있어서 연속해서 읽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읽어도 되는데 일이 술술술술 잘 읽히고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랑 물론 약간 좀 감성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삶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제가 또 공감을 느끼면서 많이 좀 즐겁게 본 책이 아닌가 싶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분이 제가 그렇게 궁금했던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생이 저한테 이 책을 소개시켜 준 것도 제가 어릴 때 꿈이 라디오 작가였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라디오만 듣고서 매일 밤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별이 빛나는 밤을 듣기 시작하면서 진짜 아주 나이 먹을 때까지 그리고 한동안 밤 문화를 많이 즐길 때도 항상 새벽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들었고 지금 다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라디오는 제 인생에 빠질 수 없는 거라서 그냥 마냥 선망하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이진우님 그 진행자 손에 잡히는 경제 3% 언더스탠딩의 그 진행자님이 운영하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의 작가님이세요. 그 외에도 어쨌든 경제 프로에서 꽤 내노라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섭렵하신 작가님이셔서 더욱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그런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보다도 그런 내용은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그 외적으로 이 경제작가라고 해서 되게 딱딱할 줄 알았으나 완전히 FFF인 것 같은 그래서 경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되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말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많은 예시와 경험을 통해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뭐 이 책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26년차 라디오 작가님이세요. 일단은 글은 너무 잘 쓰십니다. 그런데 경제 작가지만 너무 감성이 있으시다.
글도 너무너무 네, 잘 쓰시는데 제가 일단은 목차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차를 보면 온에어 하루 라이브 해서 그런 자기 하루의 루틴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혼자여도 괜찮은 시간. 아직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혼자 살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의 글들이 있긴 한데, 삶은 때로 먼 길을 원한다. 뭐 개인의 시대, 나 혼자 논다, 어느 여행길 위해서, 이를 사랑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인생은 정원을 가꾸듯. 요 문구의 글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꽤 많은 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파트 3로 가면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 해서 뭐 여행지, 뭐 제주, 영혼의 고향, 안녕 고독한 밤이여, 혼자이고 싶어서, 느림의 처방전, 길을 잃기 위해 떠난다.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소제목인데요. 내일 잘하면 돼. 이것도 제가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있고, 저랑 또 좋아하는 게 있네요. 뜨거운 게 좋아. 저 되게 뜨거운 삶을 좋아하거든요. 파트 4, 혼자 사는 게 어때서. 여기는 진짜 혼자 사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본인의 삶에 대해서 루틴 같은 거나 더 깊게 나와 있어요. 파트 5는 내가 나를 안아준다. 다 때가 있다. 나는 내가 지킨다. 관종으로 살아가는 법. 두려움 없이 떠날 용기. 나라는 브랜드 만들기. 신호등이 없는 길. 요것도 좀 제가 감명 깊게 읽어서 좀 읽어드릴 거예요. 진정한 프로들의 세계 힘 빼기. 무조건이죠. 제가 요즘 노래 부르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일상을 특별하게 사는 법. 첫 혼자 여행의 추억. 수영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니까 이제 제가 좀 감명 깊었던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한 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이 작가분이 발췌해 오신 건데,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것들이라는 시가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것들. 미워하는 사람이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 사랑하는 여인이 타고 오는 전철.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를 기다리는 3초. 주문한 음식 기다리는 시간. 용서하는 시간. 월급날.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 네, 나 자신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맨날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주변의 얘기를 듣고 또 다시 나를 깨닫고 다시 고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아니라면 남한테 항변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라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좀 가슴이 좀 찌릿하고 아프고, 지금 중년인 제가 겪는 똑같은 부분이어서, 어느 날 배우 윤여정 씨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모든 게 설명된다 라고 한 말에 무척 공감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다 내 탓이다. 거기서 해답을 항상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 탓 누구의 탓을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 그동안 살아온 결과물과 현재의 모습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을 때 내 부족함부터 인정하면 모든 게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함은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을까? 나란 사람에 대해 너무 몰랐고 무관심했고 나를 사랑할 줄 몰랐던 데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남을 사랑하려고 배운 덕에 어떻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사주고 백을 사주고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저는 이거는 좀 잘 압니다. 죄송한데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늘 나보다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편했고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통해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고 줌으로써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도 컸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욕구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당연시되고 누군가는 받은 만큼 계산하려 들고 누군가는 비웃는 것 같고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았다. 이 부분부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느 날 남들에게 잘해주는 내 모습을 보며 지인이 한 말은 충격이었다. 너 노예 근성 있니? 더 이상 주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않았다.
언젠가부터 나는 왜 이렇게 소모되면서 실속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고 끝이 없는 나와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요즘에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호구라는 자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서 나는 왜 나로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화가 나기도 했다. 여기 좀 틀립니다.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지, 어떻게 날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야겠다는 단호한 마음이 뒤늦게 찾아들기 시작했다. 이자라도 내가 날 사랑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정체성 찾기에 나섰다. 40 중반을 넘기는 나이의 정체성 찾기? 너 영화를 너무 많이 보더라. 주변에 이런 반응도 당연하긴 하다. 자꾸 주변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만. 화를 또. 사춘기 때부터 고민했던 정체성 찾기를 아직까지 해야 한다니, 하지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철들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듯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나이와 무관한 개개인의 문제다. 뭐 그 뒤로 제가 아까 읽었던 시가 있고 한데, 제가 요즘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너무 소심하고 너무 남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서 너무 제 자신을 괴롭히고 좀 사랑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많이 이해해주고, 만약에 그들이 나한테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내가 고쳐나가려고 너무너무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맞았던 부분도 있지만 너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이 있고 제가 하는 일터가 있고 제가 누리는 이런 테두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한테 간혹 공격을 당할 때 너무 우울해지거나 소심의 극을 막 달아서 슬퍼져서 저의 슬픔이 고스란히 가족한테 전달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요즘이어서 조금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요,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들 살아가는구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그냥 공감을 같이 얻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제가 꼽아놨던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이렇게 색깔이 중간중간 연두색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 그 부분이 읽을 게 훨씬 많았고, 이렇게 하얀 부분에서는 조금 길게 해서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되게 다양하게 책을 너무 잘 쓰셨어요. 되게 신호등이 없는 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보면서 인생은 이런 게 아닌가? 약간 인생을 축약해 놓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인생의 그림을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공감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길. 치앙마이를 여행할 때였다. 교통량은 어마어마한데 건널목과 신호등은 거의 없어 적응하기 힘들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면 양쪽으로 모든 차들이 어느 정도 잦아들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거나 차 사이를 비집고 건너야 했다.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곳은 그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듯 보였다. 여행자인 나는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면서 생각했다. 멈추어야 할 순간, 위험을 감내하고 나아가야 할 순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그 선택에 부딪히던가. 일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삶은 끊임없이 고 스톱이다. 때를 알려주는 신호등은 없다. 치앙마이 한복판에서 지금 건널까 말까 하며 수없이 고스톱을 고민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멈추지 못해서 사고가 났던 거야. 그때 건너지 못해서 미련이 남는 거야. 늘 어려운 그 선택의 기록. 때로는 신호등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신호등이 없으니 내가 가고자 하면 가야 할 때가 맞고 그 길이 맞을 것이다.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의 길을 걷는다. 정말 작가 부럽다.
제 또 꿈이 죽기 전에 책 한 권 내는 건데요. 너무 정말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골목 관련된 일이 있어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마지막 마무리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언젠가부터 여행을 가면 길 한복판에서 골목의 길의 끝을 바라보고 서 있곤 한다.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 길 한복판. 그래서 여기 좀 걷던 길에 한참 온 것 같은 길이라도 확신했던 길이라도 살아보면 이 길이 아닐 때가 많다. 어느 순간 길을 잃고 헤매거나 방황하고 지레 뒷걸음질하는 날도 있다. 이게 아닌가? 죄송해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맨 끝부분만 좀 읽어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좁은 골목길을 들여다보면 왠지 그늘진 사람들이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져나가기 힘든 좁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지 않은 많은 인생들. 나 역시 무관할 수 없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은 뒷골목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외롭더라도 세상이 날 왜곡하고 비난하더라도 수없이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볼품없는 물건을 치장하고 뒷골목도 환해지도록 화분이라도 내놓고 정성껏 물주며 내 삶을 끝까지 아껴나가는 오늘이어야만 할 것이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단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듯 그 끝도 신의 섭리로 자연의 순리로 돌아갈 수 있길. 오늘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길.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마지막 제 마무리를 한다면, 저는 가끔가다 큰 대로변에서 대로변 끝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 대로변 끝을 큰 길에서 바라볼 때면 왠지 내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성공한 느낌이 들고 그 길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 사람들, 건물들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제가 술집을 가려고 좁은 골목길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어제도 동대문의 후미진 뒷골목에서 닭볶음탕과 닭 모래집을 술안주로 소주를 한잔하고 왔는데요. 저는 아주 큰 길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끝을 바라볼 때보다 작은 골목길 후미진 뒷골목에서 있을 때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좀 안정을 찾는 편이에요. 늘 보고 보여지는 화려한 그런 높은 빌딩, 큰 건물에서는 제 밝은 모습이나 막 화려한 모습이 보여지지만 때로는 그 뒷골목에 있을 때 조금 소소한 나,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나랑 비슷하고 항상 그런 조금,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좀 따뜻하고 작고 뭔가 휘황찬란하지 않는 저라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뒷골목을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긴 시간 저의 또 작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